안녕하세요, 제케입니다. 오늘은 7강 할 차례인데요. 실전 요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부재료는 기본적인 볶음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로 구성을 했습니다. 당근과 피망, 그리고 파, 마늘, 그리고 오늘 주 재료는 삼겹살이고요. 삼겹살을 고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겹살을 한번 가지고 요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삼겹살이 돌돌 말려있죠. 무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요리할 때는 반으로 갈라서 세로 긴 쪽으로 반 잘라서 구울 거예요. 먼저 피망부터 손질해 볼게요. 피망은 항상 그랬듯이 양쪽 끝을 먼저 날리고, 그리고 피망 한쪽 면을 완전히 절단시켜 준 다음에 칼을 눕혀서 돌돌 굴려가며 씨를 제거할 겁니다. 피망은 물기가 있으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하고 냉장고에서 신문지나 랩에 싸서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면 좋고요. 아니면 씨를 갈라서 털어내면 좀 더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피망의 그 섬유질 제거까지 다 완료가 되고 있고요. 일단 섬유질 제거한 이후에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 텐데, 요리에 대한 기본 상식 조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의 주 재료는 삼겹살이죠. 삼겹살보다 피망이 크면 안 됩니다. 즉, 주 재료보다 부재료가 크면 안 되는 것이 요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네모 스폰지밥처럼 썰지만은 삼겹살보다는 작게 썰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양파를 썰 차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칼을 세웠다가 눕혔다가 하는 것이 제가 뻘짓을 하는 그런 짓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칼을 제가 눕혀서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왜 나를 눕혀서 양파를 먼저 썰고 들어갔는지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텐데요. 제가 초반에 칼을 눕혀서 양파를 썰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옆으로 눕혀서 양파를 썰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양파의 모양을 보게 되면 젓가락처럼 길게 쭉쭉 뻗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적합한 양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양파 반쪽은 처음 썬 것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칼을 일자로 세워서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양파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 양파가 썰린 저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처럼 젓가락처럼 쭉쭉 늘어난 것이 아니라 뭔지 옆으로 퍼진 것 같은 그런 형태이죠. 두 가지 스타일의 양파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그냥 일자로 놓고 썰었을 때, 그리고 뒤쪽에 있는 두 개가 옆으로 눕혔다가 썰었던 양파입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저 큰 덩어리 양파는 나중에 다질 거니까 따로 빼놓을게요. 이번엔 당근입니다. 당근의 중앙을 보게 되면은 당근의 끝쪽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투명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근을 썰어서 바로 드실 거라면은 저 중앙 부위를 제거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은, 야채를 미리 썰어 놓고 보관해 놓은 다음에 드실 거라면은 저 중앙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중앙 부분이 왜 투명한지 짐작하셨나요? 중앙 부위가 그 가장자리보다는 수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칼질을 하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은 가운데 쪽에 있는 수분이 당근을 물러지게 하면서 빨리 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야채를 어떻게 전처리해야지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당근의 중앙 부위를 포트듯이 위를 쫙 날려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 작업을 할 때 손을 굉장히 많이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당근의 중앙 부위가 제거됐다면 첫 번째와 썰은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앙 부위를 날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근의 양은 줄어들겠죠. 보통 당근을 썰 때 손을 많이 베이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당근이 잘 안 썰리기 때문에 힘을 줘서 썰다가 손을 베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심하세요. 첫 번째 스타일과 두 번째 스타일 당근 자른 모형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마늘 다지기는 지난 편에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은 요리 잘하는 법 6편을 보시는 걸로. 파도 다질 부분은 조금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슷썰기로 썰어줄 겁니다. 너무 길지 않게 썰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지금 썰고 있는 파는 어떻게 보면은 무병장수의 상징적인 그런 재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오랫동안 살자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파의 뛰어난 생명력처럼 건강하게 장수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감기가 팥뿌리에는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팥뿌리, 파 많이 드세요. 네. 파에도 제가 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그 알린 있죠? 네, 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토마토에 1.5배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마토보다 많이 먹지 못하겠죠. 네, 토마토 드세요. 그 다음에는 양파와 파를 다질 겁니다. 양파는 육류를 연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주죠.
볶으면 은은한 단맛도 나기 때문에 요리에 있어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될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야기하는 사이에 슬라이스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슬라이스하고 난 다음에 한번 반으로 나눈 다음에 찹을 칠 겁니다. 찹이라고 하는 것은 다진다는 의미인데요. CHOP 찹이라고 부르죠. 그 레슬링 할 때 보면 가슴 때리는 그 찹 공격이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찹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찹을 계속 많이 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양파즙이 돼도 굉장히 좋거든요. 양파즙이 되어도 아주 달다구리한 액체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파 다지는 것도 지난 편에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를 다지는 박자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박자 같다고요? 실제 업장에서 일했다가는 불고 싸다구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만 즐기도록 하세요. 자, 앞에서 너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번에 불을 붙이고 팬을 예열시켜 볼게요. 스테인리스 팬은 재료가 잘 들러붙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열한 다음에 살살 돌려주면서 팬에 기름이 골고루 노출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코팅시켰던 기름은 식혀서 다시 요리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스테인리스 팬은 키친타올로 한번 꼼꼼하게 잘 닦아서 기름이 너무 많이 묻어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팬에서 구워지는 소리 정말 맛있는 소리죠. 잠시 고기 굽는 소리 감상하실게요. 자, 삼겹살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굉장히 맛있게 잘 구워졌네요. 자, 이때쯤 돼서 이제 당근을 넣어줘야 됩니다. 고기가 완전히 다 익기 전에 당근을 넣어서 고기에 이제 육즙과 기름에다가 당근을 익혀주는 거죠. 당근이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근을 싫어하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당근 대신에 다른 재료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양파랑 피망으로만 요리하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당근이 다 익기 전에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도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주시면 되고요. 저는 당근을 보면 그 드래곤볼의 피콜로가 생각이 나요. 피콜로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신발을 당근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요. 재료가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죠. 어렸을 때 이 삼겹살 고추장 볶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만들어 먹곤 하는데 요리도 어떻게 보면 문화이고 추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추억 속에 있는 요리가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요리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께 요리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피망도 넣어서 볶고 있죠. 피망을 늦게 넣은 이유는 피망을 너무 오래 볶아주면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망을 생 걸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볶아줘야 됩니다. 볶아주면서 맛도 좀 향상되고 고기에 있는 육즙이 좀 배일 수 있게 지금 넣어준 것인데요. 오늘은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재료에 바로바로 하나씩 넣어주면서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고추장은 한 스푼 반을 넣을 겁니다. 일단 고기가 제가 이제 272g, 280g에 가까운 고기를 제가 넣었거든요. 방금 다진 마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림 한 숟갈 들어갈 겁니다. 방금 들어간 것은 다진 양파와 다진 파 넣었고요. 고춧가루도 빠질 수는 없겠죠. 고춧가루는 1큰술, 표기하는 것으로는 1테이블스푼 넣어주면 되고요. 매운 것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2테이블스푼, 즉 2큰 아빠 숟가락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진간장 한 숟가락 들어갔고요. 진간장 외에 맛간장 넣어줄 때는 한 숟가락 반을 지금 후추가 들어갔는데 후추 들어간 게 잘 안 보이죠. 1핀치 들어갔고요. 참기름은 4분의 1 테이블스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요리하는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경우에는 양념을 넣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불을 좀 약하게 해놓고 양념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고추장 양의 절반을 넣어주시고요. 저는 원당이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한 바퀴 반 정도 한 번 더 둘러줄게요. 자, 액체류에 양념을 넣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팬에 붙어있던 그 아미노산 덩어리들이 다 녹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저 눌러붙어 있던 것들은 삼겹살을 이용해서 살살 비벼주시면 아주 잘 떨어져요. 윤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까? 이제 깨를 한번 뿌려줄게요.
깨를 솔솔 뿌려주고 난 이후에는 어서 썰었던 파를 함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것은 깻잎인데요. 저는 고추장 양념의 불고기 종류에는 깻잎을 많이 넣어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향이 고추장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고기의 누린내도 딱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깻잎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 같은 경우는 깻잎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만들어 드릴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여쭤보시고 만들어 주시거나 삼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기는 먹기 전에 꼭 잘라주시고요. 긴 채로 냈다가는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요. 고추장 불고기 오늘 저걸로 한 끼를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도둑 예상되고요. 바로 한번 시식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 저녁을 못 먹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밥입니다. 고추장 베이스의 이 불고기, 굉장히 밥 비벼 먹으면 딱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깻잎까지 들어가서 누린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고추장 불고기 한번 만들어 드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